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4년제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나는 차근차근 졸업을 준비하기도 전에 대출금 상환을 시작해야 했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인터넷 구직 사이트 채용 정보에는 나름 대기업인 빵집의 판매사원과 영화관 스텝 모집도 있었습니다. 다만 여성은 26세 미만이어야 했고 용모는 단정해야 했습니다. 공기업 계약직 사원으로 일할 때는 나와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인턴 사원도 있었죠. 팀은 달랐지만 같은 부서였기에 같은 막내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부 손님이 올 때면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은 나였고 결국 이름이 불리는 것도 나였습니다. 외부 손님 차 응대는 물론 간식을 먹는 날이면 접시를 꺼내고 음식을 나누고 먹기 좋게 세팅하는 일도 자연스레 나의 일이었습니다. 그 인턴 사원은 남자였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일을 할 때는 나보다 한참 전에 들어온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다른 파트였다면 반장 임무도 수행할 만큼의 경력을 가지고 계셨는데 계속 나와 같은 직원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가끔 반장 임무가 필요할 때면 옆 파트 직원이 오셔서 그 역할을 수행했죠. 그 직원은 남자였습니다.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뒤늦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을 때는 정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회사들은 많지 않았고 짧게는 5개월, 문제가 없을 시 최대 2년까지만 할 수 있는 계약직 일자리였습니다. 계약직으로 들어갔어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간절함에 쪼개기 계약을 이어가고 수치스러운 농담들도 참아내며 모욕적인 순간들을 남몰래 버텨내야 했습니다. 한샘기업, 현대카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들은 그런 현실을 확인시켜 주었고 나는 또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남녀 고용률 격차는 20%로 나타나 OECD 국가 평균인 15.6%보다 훨씬 크고 남녀 임금 격차에서는 36.7%로 압도적인 1위, 유리 천장 지수가 25점으로 최하위 꼴찌, 일하는 여성에게 가장 나쁜 나라 1위 대한민국. 일하는 청년으로 같은 노동자로 시작하더라도 나는 임금을 적게 받고 결혼과 출산이라는 벽 앞에 꿈을 포기하거나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일을 하고 싶다는 간절함에 수많은 암초들을 버텨내야 하는 나는 여성 노동자입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구해 청년 여성 노동자로 살아남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9회 팟캐스트는 저 포커페이스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청년, 여성 노동자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이슈 노가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함께 해주셨던 도비님 그리고 오늘 조합원 버니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DJ 싸님? 네, 아주 한 주간 그냥 쏠살같이 지나갔네요. 예. 그리고 우리 버니님과 도비님도 네,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나왔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니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시느냐고 고생하셨어요. 네, 그리고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닉네임만 얘기하셔도 되는 건가요? 네? 자기소개. 자기소개요? 네. 자기소개를 하면 닉네임을 쓰는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럼 아니, 뭐. 건너뛰는 걸로? 아니, 어떻게 유니온 가입하게 되셨어요? 저는 지인 소개로. 아주 좋은 지인을 두셨네요. 네, 정말 좋은 친구를 뒀어요. 그 지인 너무 궁금하지만 또 밝히면 누군지 알게 되니까 안 물어보는 걸로. 도비님은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계속 방에
앉아 있다가 나올 때마다 막 패딩을 껴입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저는 8회에서 누군지 들으세요. 네, 아주 친절하게. 네. 그럼 바로 또 이제 자기소개 간단하게 했으니까 오늘 본격적인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슈 노가리. 청년 여성 노동자로 살아남기. 오늘 이슈 노가리는 청년 여성 노동자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우리들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들을 좀 먼저 드러내면 좋겠어서 그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도비님부터 어떤 일을 좀 하셨었는지. 네, 저는 직전 한 달 반 전까지 3년 정도 일했던 거는 홈페이지랑 어플을 만드는 웹 디자이너로 일했었고, 뭐 어렸을 때는 뭐 서빙이나 아니면 뭐 전시관에서 티켓 발행 같은 거 하는 업무도 하고, 뭐 유명 작가 어시스턴트 같은 것도 하고 이것저것 알바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작가 어시스턴트면은 네. 그림 웹툰 이런 거 그리는 거예요? 그 유화 물감으로 엄청 큰 문짝만한 캔버스 그림 그리는 분이었는데 원래는 거의 물감 정도 타주고 아니면 잡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그림을 그립니다. 어시스턴트가. 네. 디자이너분이랑 같이. 네, 그 작가분의 의도를 얘기해주고 제가 그 의도를 추측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네, 그거를 전시를 하세요. 네. 자기 이름 걸고 네. 어시스턴트 누구 이런 건 쓰지 않고. 예. 아, 근데 진행되는 걸로 보면은 써줘야 될 것 같은데. 공동작품 수준인데요? 네, 지분이 반 정도는 될 것 그거 같은데. 그냥 제 마음속으로 이거 이 한 손바닥만큼은 내가 그렸다 이런 거고 근데 거의 관행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거의 대부분 유명한 작가들은 거의 어시스턴트를 써요. 왜냐면은 이게 전시하고 판매하는 양이 엄청나거든요. 그게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네. 이러니까 또 위작 파독이 나오는 거죠. 네. 네. 저는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로 넘어가면 저는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상금 활동하기 전에 했었던 일이 직업 상담사였어요. 근데 사실 저는 직업 상담사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싶었었는데 청년층 대상으로 직업 상담사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채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데는 다 경력직을 뽑거나 아니면 막 운전면허증이 플러스 필수로 더 있어야 된다거나 이래가지고 못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저는 중장년층 대상으로 하는 직업 상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난 가면 이렇게 직업 상담을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이렇게 되게 긴장하면서 갔는데 되게 사무 잡일만 시켜주셔가지고 약간 좀 씁쓸했었던. 그러다 간간히 바쁘면 이렇게 너가 해봐라 해서 뭘 잘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 마음대로 막 일을 했었던 그런 일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버니님은 혹시? 네. 저는 원래 그 도서관 사서로 일을 했었는데 한 3, 4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근데 도서관도 보통 계약직이 많아서 되게 다양한 도서관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린이 도서관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 도서관에서 일을 하거나 해서 되게 좀 다양한 도서관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어요. 아, 그거는 사서 자격증 꼭 있어야 되죠. 필수. 네, 그죠? 사서 자격증이 있어야 도서관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보통 거기는 그럼 계약 기간이 얼마나 돼요? 보통은 1년? 연장해주면 2년까지 해요. 그럼 사서는 채용 이렇게 단계를 밟을 때 서류 전형 보고 면접도 보고 이렇게 네, 보통이랑 그리고 똑같나요? 보통은 공무원이 많이 되고 정규직이 되려면 공무원이 돼야 되고 아니면은 다 그 외의 사람들은 다 계약직이어서 이제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알바처럼 많이 쓰고 그래서 승진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공무원이 되지 않으면. 근데 공무원이 되고도 그 이후로 승진되는 것도 쉽지 않고. 도서관 사서를 하고 싶으셨으면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어렸을 때는 진짜 좋아했었는데 책은 막상 사서가 되면 책은 잘 못 읽거든요. 그래서 그냥 책
보다는 그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조금 더 좋아해서 사서로 일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책이 가지고 있는 매력도 있는데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매력도 저한테는 되게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저는 도서관이랑 잘 안 친해가지고 도서관의 매력이 뭔지 여쭤보고 싶네요. 어떻게 느끼시는지. 여기 약간 제 인터뷰인가요? 도서관. 우선 제가 생각하는 도서관의 매력이라고 하면 굉장히 평등한 공간이라는 거?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매력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돈 안 들고 가장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뭐 연령이나 뭐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책은 2권씩이고 다 2주일이고 와. 그리고 누가 와도 쉴 수 있고 그런 식의 좀 평등한 공간이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은 진짜 못 해본 것 같아요. 진짜 평등한 매력적이네. 공간이다라는 거는. 그러면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전 도비입니다. 네, 도비님. 죄송해요. 이 닉네임이 잘 그 이름표 명찰 하나씩 달고 할까요?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사실 하다가 힘들었어요. 도비님, 네. 도비님은 웹 디자인 쪽으로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저 원래 학교에서는 순수 미술을 전공했었고 그래서 미술 작업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더 많이 작업을 오래 하고 싶어서 진학을 꿈꾸면서 서울을 상경했는데 이제 대학원을 갈 돈과 이제 대학원 시험 보려면 포트폴리오나 이런 건 준비도 막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장 살 돈을 위해서 막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작가 어시도 하고 되게 다양한 알바를 했는데 이걸 알바를 하다 보니까 돈도 안 생기지만 그 작업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2년을 계속 알바하면서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타협을 한 거죠. 이제 돈을 벌고 비슷한 분야의 직업을 가져야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좀 디자인으로 스스로 합리화시켜가지고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그 디자인 쪽 일을 그러면 하시다가 뭐 물론 이렇게 합리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셨지만 일을 하다가 가장 좀 성취감, 보람이 좀 많았었던 적이 있다면 혹시 언제가 생각나세요? 저 앱이나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드는 일을 주로 하는데 그러다가 작년에 좀 약간 대기업 사이트를 하나 오픈하고 그것도 어워드 같은 시상식이 있어요. 매년 연말에 하는. 그래서 거기서 상을 받게 돼가지고 상금도 있었나요? 제가 받는 건 아니고 회사가. 회사가. 그러면 그거는 도비님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경력 이렇게 추가도 되고 이러는 건가요? 네, 넣을 수는 있어요. 그건 다행이네요. 그래도 상을 받았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가 볼 적에 우리 도비님의 2017년도 최고의 작품은 역시나 그 청년 유니온 가입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가입서 맞아요. 가입서 올해 새로 진짜 제작한 대박. 가입서 우리 진짜 청년 너무 유니온 이쁘게 가입서. 나와가지고. 우리 도비님이 디자인하신. 네. 어떤 상을 받더라도 이게 사람이 너무 잘 만들었다, 예뻐요, 멋있어요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거는 유니온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런 칭찬을 해주진 않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아주 마음이 흡족하게 이제 처음 만나는 분들 만나면은 드릴 때 뭔가 내가 진짜 뭔가 괜찮은 걸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청년 유니온 리플렛을 꼭 받아가시면 좋겠다. 이런 가입까지 생각이 하시면 더 좋고요. 네. 깨알같이 또 이렇게 빠뜨리지 않고.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버니님은? 언제 보람을 느꼈었는지. 네네네. 일을 하시면서 보람과 성취? 근데 도서관은 사실 막 성취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왜 성취야? 반납은 당연한 거고요.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건 어기면 머리 아파지는 거 아니에요? 네, 안 지키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거 말고 이제 도서관은 현상 유지를 하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빵꾸가 나는 직업이어서 잘했을 때 성공했다 막 이렇게 박수 받는 직업이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면 도서관이 그냥 원활하게 유지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막 빛나는 그런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보람이라고 하면 저는 되게 일상적인 소소함 막 이렇게
이용자들, 저희는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이용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용자들이 좀 직접적으로 이 책이 너무 좋았다 아니면 추천해준 책을 보고 뭐 즉각적인 피드백을 해줄 때 그럴 때 좀 보람이 있었던 그거를 막 책 반납하면서 직접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네, 생각보다. 오. 그리고 이제 자기 감정 상태에 따라서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추천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바로 피드백을 주시는 경우도 많고. 근데 저도 버니님이랑 약간 비슷한 경험에서 성취감을 좀 느꼈었거든요. 그 일자리 센터에서 일할 때, 그러니까 비록 청년층 대상은 아니었지만 그 오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구직자분이 이제 어머님 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원하는 일자리와 그리고 마침 제가 알고 있는 구인 공고가 딱 맞아 떨어져서 이분이 취업까지 성공했을 때 그게 좀 약간 내가 무슨 일을 하긴 했구나 이런 성취감을 좀 줘가지고 약간 이제 청년층 대상으로 했으면 그 성취감이 훨씬 더 높았겠구나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일자리 센터에서 간간히 바쁠 때 저에게 그렇게 주어진 업무가 뭔가 좀 그런 성과를 냈을 때 약간 보람도 되고 성취가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자랑하는 건 아니었지만 네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각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자기소개를 또 자연스럽게 했었는데요. 청년 여성 노동자로 살아남기 이 주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위해서 게스트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청년인 우리가 여성 노동자로 일하면서 받았던 차별 뭐 그런 이야기들을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각 키워드별로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키워드는 임금입니다. 임금. 그래서 임금이라고 생각했을 때 뭐 떠올라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얘기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제보 내용을 공감되는 제보 내용을 먼저 읽어봐 주셔도 좋고. 저는 이게 임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승진의 속도가 되게 다르다는 거를 많이 느끼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여사원이 먼저 입사를 했는데 이제 남자 사원이 먼저 승진하는 경우가 되게 빈번하고 그렇죠, 맞아요. 그게 누가 봐도 공공연하게 이제 저 사람이 승진할 순서인데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뭐 승진을 한다던가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약간 임금이라는 단어랑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좀 맥이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런 좀 억울함을 느끼는 여자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임금 키워드 생각했을 때 저희 지난번에 나왔던 어절시구님이 자기 노동 경험 얘기해 주시면서 그 원래 카페였는데 나중에 술을 팔았던 곳에서 되게 일 업무도 많아지고 내가 해야 처리되는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일하기 힘들어요. 그랬더니 임금을 올려주셨었거든요. 근데 그 임금 올려줬던 수준만큼 새로운 남자 직원이 들어오니까 그만큼 똑같이 받게 된다고 해가지고 역시 남녀 임금은 알바하는 곳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분명히 있죠. 그 직급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는데 먼저 올라가면 당연히 그 격차가 벌어지고 역전이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게 약간 어떤 항목으로 승진이 되냐를 이제 그 객관적인 지표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직장 동료들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맡았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했었고를 다 아는데도 남자 직원이 먼저 승진이 되는 경우를 보면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사실 다 그냥 뒤에서만 수근수근 거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제보에 나온 이야기를 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첫 직장 입사할 때 입사 전 얘기했던 연봉과 막상 입사 후에 논의된 연봉이 달랐음. 왜 차이가 났냐고 따졌더니 여자들은 임금 테이블, 구체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았던 임금 테이블이 남자보다 낮다고 했음. 난 여자라고 해서 야근을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생리휴가를 1도 쓰지 않았음. 근데 어쨌든 남자랑 다르게 적게 받았다는 이 제보 사연을 좀 주셨네요. 또 다른 제보는 제가 있는 직장의 첫 월급은 180만 원입니다. 세금 4대 보험료 제외하면 170이 조금 안 됩니다. 총 13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모두 여성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중간 나이가 없고 대부분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그리고 40대 이상으로 양분되어 있어요. 40대 여성분들은 결혼으로 경력 단절되었다가 입사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여성분들은 근속연수를 3년도 채우지 못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계속 새로 들어오죠. 같이 일하는 분이 말하길 경력 단절 여성이거나 사회 초년생이 아니면 이곳에서 2월급 받고 일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남성들은 오지 않고요. 안 뽑는 게 아니라 오지 않는 거라고. 월급이 적어서. 그러네요. 근데 이것도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 여성은 이 돈 받고도 살 수 있고 남성은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어느 순간 지금은 아닌데 예전부터 이제 결혼을 하면 남성은 밖에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 존재고 맞아요. 여성은 돈을 안 벌어도 뭐 집안일 하면 되니까 적게 받아도 그거 그냥 남편 월급에 좀 더 보태는 거지. 뭐 너희가 돈을 뭐 많이 받을 필요가 있냐 이런 인식이 계속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 주변에는 맞벌이 안 하는 부부가 한 명도 없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결혼한 친구들 보면은 애가 막 둘이고 셋이어도 맞벌이를 꼭 해야 맞아. 아니 애가 더 많으면 맞벌이를 꼭 더 해야 그쵸, 돼. 그쵸, 네, 그쵸.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막 이제 맞벌이 얘기 나오고 경력 단절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다음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네. 다음 키워드는 결혼 그리고 경력 단절입니다. 이런 얘기를 주셨네요. 내 연애나 결혼에 대해 끝없이 조언을 한 자기들이나 잘 살았으면 완전 개공감 막 이렇게. 그쵸. 특히 여자들은 꼭 그 연령대가 되면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연령대가 제가 느끼기로는 한 뭐 그러니까 연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그냥 초년생, 여자들은 초년생이면 무조건 다 해당되는 것 같고, 이제 20대 후반, 맞아요. 30대 초반 정도 되면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간섭을 면접 때 물어보고, 일 시작하면 계속 틈나면 물어보고, 마치 간식처럼 예. 차를 마실 때마다 단지 과자 까먹듯이. 퇴근하고 뭐하니? 주말에 뭐하니? 뭐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나 잘 살았으면. 막상 자기들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항상 결혼해라, 연애해라 이렇게 아깝다 막 얘기하시지만 네. 그런 제보도 있었네요. 퇴사 소식을 회사에 전했을 때 임직원들의 반응, 시집가요? 내 나이 25살인데 시집가요? 라고. 여전히 여자들은 이 나이대에는 당연히. 아니 그거죠. 퇴사 이코르 시집이다. 이런 무의식적인 그러네요. 게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한 달 반 전에 직장 그만뒀는데 똑같은 얘기 들었어요. 근데 사장이 드디어 시집가냐고. 확신해가지고. 그 3년 동안 괴롭힘 당했거든요. 왜 시집 안 가냐, 왜 결혼 안 하냐. 그때 연애를 좀 오래 한 걸 알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남자친구 괴롭히는 거라고. 자기 아들이 둘인데 남자 괴롭히지 말라고, 자기 아들도 걱정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빡쳤죠. 이상하게 몰입을 하셨어요. 딸이 있었어야 되는데 딸이 있는데도 그러신 건가요? 아니요, 딸은 없었어요. 기본 본인 아드님들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는 게 아닌가. 중학생이었습니다. 중학생. 아직 중학생. 중학생. 되게 먼 미래의 얘기를. 네. 미래 세대는 또. 예. 저는 그런 단어가 또 골드미스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골드미스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요즘은 좀 잘 안 쓰지 않나요? 그러게 20세기 단어. 그래요? 한동안 그게 막 뭐 골드미스 다이어리 뭐 이래가지고 맞아요. 드라마 제목으로도 나오고 그랬는데 네. 그 이후로는 점점 잘 안 들리게 되더라고요. 난 어쨌든 어떤 그런 변화의 상징 같은 단어였던 걸로 기억해요. 대학생 때 좀 많이 유행했던 것 같은데 변화가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사실 또 막상 지금을 보면 다르지 않은 것 같고. 근데 그냥 저는 예전에 일했던 도서관에서 이제 그분은 공무원이긴 했는데 엄청 당당한 비혼주의자인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일을 하면 이제 주변에 아주머니들이 되게 많아서
이제 이렇게 말을 얻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누구 소개시켜줄까? 뭐 결혼은 했어?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항상 저는 이제 이제가 아니라 저는 결혼 안 할 거라고 그런 얘기하는 거 너무 불편하다고 엄청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막상 주변에서 별말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것도 편하지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도 진짜 조금씩 바뀌고 있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허용되는 곳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멋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네요.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것도. 근데 그것도 또 뭐 공무원이고 이러니까 그분은 공무원이셨구나. 공무원 정규직. 그래서 어떤 뭐 직업 여하를 막론하고 사실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누구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네, 그게 진짜 멋진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사장님이 아까 그 아들 걱정하는 사장님께서 계속 매일매일 결혼 안 하냐고 물어보시니까 제가 매일매일 새로운 핑계거리를 만들어내거든요. 싸웠어요. 남자친구가 생각해본대요. 뭐 남자친구 변명도 됐다가 부모님 변명도 됐다가 온갖 다 변명된 나중에는 돈이 없어서 못해요. 월급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니까 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당당함이 필요한 것인가. 저는 직장 다닐 때 그 일자리 센터가 아무래도 그 여성 일자리 센터였다 보니까 네. 일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계셨고 팀장님이 남자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막내니까 저를 되게 편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맨날 보면 연애는 안 하니? 결혼은 해야지. 그럼 제가 항상 잘생긴 남자가 없어서요. 이러면 그 뒤로 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잘생긴 남자가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좋은 방법이네요. 나 좋지 않은 곳이었으면 거울을 많이 봐라. 막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다행이네요. 나쁘신 분은 아니어가지고 그런 기억이 또 떠오르네요. 혹시 더 제보에서 공감되시는 분? 저는 이거. 여자는 결혼하면 그만두고 애 낳으면 그만둘 거니까 회사의 유망주가 되지 못함. 여자가 더 경력이 되고 더 스펙이 되고 더 일을 잘해도 회사에서 키울 인재로 치부되지 않음. 맞아요. 이게 진짜 좀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아까 버니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성은 승진을 원래 승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분이 먼저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력 단절이라는 게 상수처럼 치부되어 버린 거죠. 맞아요. 이게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게 고민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하면 여자가 그만둘 거라는 이 인식이 너무 강하게 존재하고 있어서 이게 육아가 여자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런 사회적 인식에서 이게 나오는 걸 수도 있다고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런 휴가를 쓰지 않으니까 여자들만 이렇게 단절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실 남자들은 육아 휴직 같은 거를 잘 말도 못 꺼내고 이제 그게 허가도 안 되고 이제 통과가 안 되고 그래서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사회적 인식에서부터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 읽어주신 거 들어보니까 예전에 제가 공기업 계약직으로 일했을 때 그때는 이제 공기업이니까 그분들 되게 정규직 되게 안정적인 일자리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나름 출산휴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여성분이 그때 과장님 정도 급이었나? 근데 그분이 이제 출산을 하려고 출산휴가를 내고 애를 낳는데 거의 출산휴가 다 안 채우고 바로 출근을 한 거예요. 출산하고 나서. 왜냐면 승진에 지장이 되거나 자기 때문에 일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된다는 이런 얘기들을 듣기 싫으셨던 것 같아요. 왠지 그분 성격상. 그랬더니 주변에서는 엄마가 돼가지고 애를 저렇게 이기적으로 떼버리고 나왔다고 자기밖에 생각 못한다고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출산휴가를 조금만 쓰면 조금 쓴다고 뭐라고 하고 쓰면은 또 쓴다고 뭐라고 하고 힘들다 되게 여자로 살기 그런 생각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저는 약간 그 직업 특성상 여자분들이 진짜 많았는데 애를 낳고 복직을 해도 그게 엄청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계속 집에 있고 맞아요. 그 아기를 돌보기 위해서 퇴근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냥 되게 회사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서 결국에는 그게 퇴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환경 그렇게 계속 그런 환경? 그러니까 육아를 책임져야 되는 환경이 있으니까 큰 프로젝트를 맡지 못하는 거죠. 칼퇴를 해야 되니까 누군가를 서포팅해주는 역할이나
뭐 그렇게 되면 아예 그냥 뭐 반 정도 일하는 그런 파트타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일을 축소시켜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게 경력 단절로 좀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런 현실들은 또 되게 여자가 엄마이다 보니까 미안함을 더 많이 느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그냥 그만두거나 그렇게 되는 결과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울하네요. 여구도 이제 그러면은 이게 출산을 하신 다음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복직을 하시고 남자가 거꾸로 육아휴직을 내서 아이들 키우면 어떨까요?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아니? 근데 지금 제도적으로 되게 장려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도 육아휴직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진짜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이제 기업에서 이런 인식이 별로 없으니까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냐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니까 얘기 꺼내기도 쉽지 않은 거죠. 사실 민간 기업에서는. 그러면 되게 좋은데 서로 번갈아 가면서. 저 전에 일했던 그 바로 전 직장에서는 그러니까 1호 남자가 있었어요. 1호 남자 직원. 육아휴직을 처음 쓴. 첫 직원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상징적으로 느껴질 만큼 잘 내지도 않고 잘 약간 그것도 안 내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1호로 끝나버린 건 아니죠? 그 뒤로 제가 퇴사를 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1호 만에 몇 호까지 나왔는지. 1호는 있었다. 근데 그런 압박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남자가 이를테면은 아이들 돌보고 집안에서 일을 하면 무능력하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압박을 또 은연중에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나가는 게 같이 있으면 좀 더, 그러니까 남자가 좀 자유롭게 휴직을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임금 문제랑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사실 남성 임금이 더 많다 보니까 사실 휴직을 여성한테 더 권장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총체적인 문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꼬인 게 많다.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되게 괴리감이 들어요. 박탈감도 들죠. 예. 보게 되면. 저 정도 살면 이거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환상만 심어주는 느낌이라 되게 아이들은 되게 이쁜데 아니 그리고 저는 그런 프로그램 보면 화가 나는 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뭐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쉬는 건지 노는 건지 아닐 수도 있지만 그쵸. 일한다고 생각할 수도 그쵸. 있겠지만 어쨌든 프로그램 한 거죠. 애들이랑 좋은데 놀러 가서 돈도 버는 거잖아. 방송 출연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되게 잘 살아. 그리고 꼭 자기가 그렇게 안 봐줘도 베이비시터들이 너무 많아. 그런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근데 또 그걸 보면 다른 일반 그냥 가정에서는 저 봐라 저렇게 아빠가 놀아주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러면 또 이제 집안 싸움 나는 거죠 이제. 맞아. 그럼 계속해서 버니님이 제보 사연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출산 후 리셋되는 경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하향 취업. 요게 저는 좀 많이 공감이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직장에서 자리를 이제 잡았는데 어쩔 수 없이 육아나 뭐 결혼 이런 걸로 이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그 유사한 직종을 이제 다시 하고 싶어지는 그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그 아이를 누구한테 맡길 수 있게 되면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삶을 좀 찾고 싶기도 하고 실제로 삶이 어렵기도 해서 근데 그렇게 되면 그 경력이 단절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원래 했던 그 직종에서 뭐 알바를 하게 되거나 뭐 계약직을 하게 되거나 뭐 이렇게 하향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또 뭐 그 비슷한 직종으로 가면 사실 되게 좋은 케이스고 음식점에서 일을 하게 되거나 청소를 하시거나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일자리 센터에서 또 기억이 나는 게 법대를 나오신 분이 오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갈 수 있는 곳은 그 법대 나와서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경력들을 연결해서 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죄송하지만 청소를 알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서 되게 절실히 느꼈거든요. 아무리 그 전에 괜찮은 경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완전히 단절돼 버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괜찮은 수준이 아니라 아예 너무 눈에 보여가지고 근데 제 주변 친구들도 사실 그렇고 원래 하던 일들을 연결해서 할 수 없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은행원이셨는데 은행원 경력을 써서 가신 게 빵집 캐셔였어요. 네. 그 어머니의 비교 우위가 그거였던 거예요.
예. 다른 분들하고 이제 면접할 때 어머니만 고 은행원 경력을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뽑히셨던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인정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슬픈 거죠. 그쵸. 예. 결과적으로는 같은 일을 그렇긴 다시 한데. 못하고 어쨌든 그 경력을 앞세워서 갈 수 있는 일은 어쨌든 하향이라고 하는 것. 물론 당연히 일에 이제 뭐 좀 귀찮다 따질 수 없지만 좀 원하셨던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도 있기는 한데 이번에는 연애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도비님이 이런 이야기를 먼저 주셨었네요. 여름 휴가를 남자친구랑 해외로 간다는 얘기를 들은 사장왈 방은 2개 잡았고 라고 말함. 방을 왜 궁금해 지가. 방세 내줄 거야? 왜 물어봐? 그러니까 진짜 이거 연애의 영역을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성희롱 수준이 아닌가 생각 그쵸. 들었는데 제가 홍콩을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누구랑 가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남자친구랑 가요 이렇게 했는데 바로 하는 얘기가 방 2개 잡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었어요. 당황하고 네라고 해야 되나 아니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아빠도 안 물어보는데 진짜. 세상에 너무 화가 나고 당황스럽고 근데 가더라고요. 그렇게 물어보고? 네. 대답도 안 했는데? 그래서 질문의 의도가 뭔지 아직도 모르겠는 너무 당황스러운 경험이었어요. 진짜 직접 들으면 되게 당황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존재를 아예 숨기거나 네, 그냥 맞아. 아예 없다고 얘기를 하거나 그래서 뭐 실제로 보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청첩장을 돌리거나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좀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경험치가 쌓여서 아예 표현을 안 하고 이제 잘 사귀시다가 그냥 청첩장을 추측은 약간 마음에 안 드셨었나 봐요. 투척이.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그렇게 하셨던 적이 있어서 근데 그러면 또 없다 그러면 또 막 치곤덕대고 그러지 않아요? 맞아.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생활 간섭은 안 받으니까. 그러진 않으니까 그 뭐 연애는 안 하니 약간 그 정도에서 멈춰지는데 이제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면 이제 한 단계 발전한 그런 발언들을 그치. 하시게 되니까 그냥 질문 수준이. 그래서 그냥 없다고 하면 그냥 뭐 할 때 되면 할게요라고 이제 그 정도로 실드가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차악을 택하는 느낌이네요. 버니님도 미리 이런 걸 얘기해 주셨는데 친절한 감정 노동을 자신에 대한 호의로 오해해 사적인 관계를 요구하거나 이게 어떤 이야기인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도서관에서 일을 하니까 이제 도서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데스크가 있고 대출 반납을 하러 이용자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되게 정기적으로 책을 자주 빌리는 분들이 있으신데 단골. 네, 그쵸. 단골 분들이 계신데 단골 손님이야 뭐야? 단골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가끔 친절하게 하는 그 서비스를 자신에 대한 호의로 오해해서 이제 뭐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던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 사람의 상상 속에선 로맨스인데 그 데스크에 앉아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을 계속 대출 반납을 해주고 하루에 대출 반납하는 건수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200건 막 이렇게 엄청 막 100건 단위로 넘어가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사실 퇴근하기가 좀 무서울 때가 있기도 하죠. 기다리고 있을까봐. 네, 퇴근하면 그 사람은 제 동선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뭐 또 얘기를 했던 이거는 그 점심시간이라던가 그러니까 사람의 그 패턴을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때쯤이 점심시간이고 이때 어디에 가서 점심을 먹는다 정도는 다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길을 따라서 온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되게 종종 있어요. 그러면 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서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이걸 이용자들한테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냥
이 표현이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길을 쫓아와서 계속 그렇게 밥을 먹자 넌가 막 이런 식의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일반 이용자들한테 하면 그거는 사실 바로 신고로 들어가 버리고 이제 사서들은 직업이기 때문에 바로 신고를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사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그게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리고 사서들은 그 사람을 매일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게 약간 원래 저런 사람이야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지는 않고 그냥 좀 성가시다 약간 요 정도라면 일반 이용자분들은 엄청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다려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내려오면서 어디까지 가시냐고 물어보고 그 길을 같이 따라간다고 하면 되게 무섭잖아요. 너무 소름 끼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이제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는데 이제 사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일반 남성들한테 그런 부분에 되게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그것도 되게 단호하게 사서도 신고할 수 있게 한다거나 그렇게. 근데 사서들이 보통 여초가 많잖아요. 그러면 관장도 여자고 그러니까 거기는 모든 직원들이 다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큰 도서관은 이제 공익근무 요원을 배치를 한다던가 뭐 청원 경찰이 있는데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익 정도는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쉽지 않은? 그리고 특히나 좀 어린 여자 사서나 이제 데스크가 이렇게 있으면 되게 큰 소리로 하대하듯이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 딸 같은가 보죠. 뭐 그래서 그래서 그냥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따라오는 것까지는 진짜 그건 신고감인데. 그러면 아무리 봐도 신고감인데. 도서관에 책을 보러 오셔야지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도서관에 책을 보러 와야지. 이게 뭐하는지. 막 듣다 그러네요. 보니까 약간 다른 얘기인데 직장 내 얘기는 아닌데 그 한참 82년생 김지영 네, 진짜 네. 계속 유행했잖아요. 거기서 비슷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나와요. 학원 마치고 밤에 귀가하는데 어떤 남자가 계속 버스 쫓아와가지고 막 나중에는 여자가 무섭고 해서 화를 냈더니 그 남자가 다시 화를 내면서 너 아까 나한테 보고 웃어놓고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이러냐고 이런. 평소에 나한테 그렇게 웃어놔놓고 네가 먼저 네. 꼬셔놔놓고 이제 와서 치안 취급하냐고. 진짜 근데 그렇게 이거 생각했다는 거 자체가. 남성들 진짜 이해 못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막 얘기해줘도 잘 이해를 잘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다고 안 웃을 수도 없고 참 어렵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막 콜센터 이렇게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면 다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아는 이런. 그냥 인사인데. 그리고 원래 해야 되는 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원래 연애 얘기를 했었는데 자연스럽게 뭔가 연애가 아니라 성희롱 이렇게 그런 사건 이야기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제보도 받았죠. 사실 성희롱 관련돼 가지고 되게 충격적인데 뭐 이런 게 있어요. 웨이브 해봐라 택시비 주겠다. 이런 제보가 있었네요. 이러면 하나요? 택시비 주겠다 그러면 회식 때 그런 거겠죠? 춤추면 팀장 승진시켜주겠다. 이 뭐 어떤 회사야? 미친 회사 아니야? 승진을 왜 춤추면 연예기획사가 연예기획사죠. 진짜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진짜 어이가 없네요. 버니님 제보 받으신 거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네, 도비가 제보 받은 게 있는데. 아유 도비님 죄송합니다. 네, 되게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스킨십 관련한 제보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제 걸어가는데 이제 허리 위에 손을 얹고 걸어갔더니 어떤 직장 남자 동료가 와가지고 자기 손 허리에 얹으라고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막 기겁하면서 소리 지르고 막 도망갔더니 되게 막 놀리면서 자기가 무섭냐고 비꼬면서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목격도 했는데 다 그 남자 이상하다 막 또라이다 이렇게 얘기만 하지 이게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는 하지 않는 아무도 뭐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하지 마달라고 하는 어떤 제재까진 가지 않고 그냥 쟤 이상한 애다 조심해라. 저 사람 진짜 이상하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같은 직장이었는데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의무로 한대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전 직원을 모아놓고 화이트보드에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는 글씨를 쓰고 한 것처럼 사진을 찍어서 완료하는 실제로 하지 이런 않고. 직장이니까 이런 사건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거면 뭐하러 해요. 그렇게 할 그러니까요. 거면 진짜 어이가 없네. 근데 성희롱 교육 진짜 재미없거든요. 진짜 별거 없어요. 그리고 성희롱 교육 들어보면 근데 너무 비현실적이고 좀 진짜 기억나는 내용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사람들도 되게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면 점수가 깎이니까 간다 약간 이런 느낌도 되게 맞아요. 강하고 그 교육 자체가 되게 좀 더 잘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효용성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직장 다니면서 한번 들어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만한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만 했지 내용이 남는 게 없어요 사실. 그리고 그건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꼭 안 듣더라고요. 맞아요. 요주의 인물들 있잖아요. 꼭 너는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쁘다고 그런 건 안 듣고. 맞아요. 대신 출석해주고 막 이런 근데 교육도 교육이긴 한데 이게 여전히 특히 이 성희롱 키워드 같은 경우는 여자를 되게 약하고 막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여전히 너무 강하게 깔려 있는 거 아니냐. 특히 말단 직원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죠. 비정규직 되게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악용해가지고. 맞아요. 그쵸. 어쩔 수 없으니까 네. 반항할 수 없는 네, 걸 맞아요. 아니까 특히 뭐 인사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쵸, 맞아요. 이런 사람이 그걸 악용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게 스킨십이 있고 뭐 사건이 일어나면 문제시 되는데 사실 말로 하거나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뭐 방 2개 잡았냐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너도 허리가 있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걸로 했을 때는 사실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당사자 기분이 나쁘고 그냥 화내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계속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러니까 24시간 녹음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하지 않게 하는 거죠. 원래 맞는데 그런 거잖아요. 막 기분 나빠서 왜 그러세요? 그렇게 또 용기 내서 얘기하면 그냥 나는 농담으로 한 건데 기분 나빴어? 이러고 그냥 가볍게 넘겨버리는. 그게 제일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그게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말을 했는데 말을 알아듣지 못하시고 그게 왜 기분이 나빠? 라고 하면 사실 거기서부터가 성희롱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 사건에서도 성희롱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판단을 했을 땐 그게 개인적인 둘만의 관계인데 그걸 가지고 왜 뭐 여자가 뭐라고 하느냐 막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땐 수치심을 느끼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으면 그 둘이 개인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가 성희롱이라고 같이 인지해주는 그런 게 필요한데 둘이 뭐 사귀었다며 근데 그게 어떻게 성희롱이야 약간 이런 식의 그게 개인적인 문제로 환원되는 게 저는 좀 문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좀 불편함을 느끼면 그때부터 멈춰주는 그런 조직 문화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조직 문화 그리고 그런 걸 느꼈을 때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같은 것들도 만들어지는 게 진짜 중요한데. 자꾸 침울해지는 게 원래 그쵸? 원래 분위기가 이런 건가요? 아니 이게 키워드가 좀 무거워서 또 화가 나서 자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답이 없고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근데 연관돼 있는 것 같아. 연관돼 있죠. 옷 차린 외모. 이게 다 이렇게 줄줄이 엮여져 있는 건데. 도비님이 이런 거 얘기 보내주셨네요. 옷차림,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고 외부 미팅도 거의 없는 업무인데 복장에 대한 은근한 압박, 치마 입거나 화장을 하거나 하면 칭찬하고 어디 가냐고 오늘 뭐 하냐고 물어보고. 이런 거 너무 짜증나잖아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여행 갈 때도 궁금한 게 너무 많고. 자기 얘기는 안 해줄 거면서 얘기해. 그래서 이게 맞아, 사장님이랑
팀장 이 상사들이 그 커리어 우먼에 대한 패티시 같은 게 있었어요. 맞아. 그런 거 있죠. 그 정장 차림 좋아하는 거 알죠? 그래가지고 변태스러워. 되게 딱 그렇게 오면 옷 샀냐고 물어보고 오늘 너무 예쁘다 막 칭찬을 막 해요. 그 막 뭐 하냐고 막 물어보고 되게 약간 안경 끼고 화장 안 하고 후줄근하게 가면 어제 술 마셨어? 네, 술은 매일 먹습니다. 그런데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건 말건 앉아서 컴퓨터 하는데 진짜 너무 그런 게 너무 근데 짜증났어요. 그런 건 정말 친한 친구가 오늘 네. 내가 이쁘게 하고 가서 오늘 화장 잘 됐네 오늘 되게 이쁘게 어디가 네. 이러면은 기분이 좋은데 네. 내 친구도 아니고 그쵸. 여기는 업무를 보는 회사인데 그것도 상사가 왜 나한테 자꾸 이런 관심을 그대 좋으라고 그런 건 아니다. 그렇죠 당연히 아니죠. 왜? 그만 물어봤으면 참 좋겠는데. 음. 버니님도 이래요. 제가 요즘 닉네임이 이제 좀 기억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버니님이 이런 얘기를 먼저 보내주셨군요. 히스테릭한 직장 상사의 괴롭힘, 작은 말투나 옷차림에 대한 지적, 공무원인 사람이었는데 말투나 짧은 옷 같아 보인다는 이유로 성희롱을 당함? 여자 상사여서 자신은 성희롱이 아니라고 엄마 같아서 봐주는 거라고 함. 네, 이거는 사실 그 당한 사람이 공무원이었어요. 당한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당한 건 아니고 그 제가 옆에서 본 사건이었는데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공무원이었고 되게 어렸는데 이제 무릎 위로 올라오는 스커트를 입은 거죠. 그 치마를 입었는데 그게 그 관장님이 보시기에는 되게 공무원 같지 않은 옷차림이다. 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단정하지 않다. 네, 근데 심지어 그 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검은색 스타킹을 신고 그 위에 모직으로 된 스커트를 입은 건데 그렇게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근데 뭐 관장님이 뭐라고 하는데 구급 공무원이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 도서관이라는 그 특이점이 있긴 한데 도서관은 책을 꽂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여야 되고 허리를 숙이는 경우가 있는데 허리를 숙일 때 뒷모습이 괜찮냐? 이게 드러나면 공무원으로서 너무 그런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다 있는데 너 허리 한번 숙여봐라. 괜찮은지 우리가 봐줄게. 근데 물론 직원들이 다 그때 여자기는 했어요. 근데 여자였어도 그 행위 자체가 너무 성희롱이고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냥 그거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자라면 이런 옷을 이렇게 조신하게 입어야 된다. 뭐 특히나 공무원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여자 상사도 분명히 성희롱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성희롱인지 모르고 자기가 어른이고 엄마 같고 뭐 이러니까 해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진짜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주님 내려와서 엄청 울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식의 그렇게 하니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꼭 성희롱이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자가 여자한테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느낌? 여자니까 내가 봐줄 수 있지라고 하는 게 저는 되게 이상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 부분도 좀 같이 조심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에피소드였어요. 그 여자든 남자든 남이 옷 입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거나 간섭하지 않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옷을 잘 차려입으면 저 사람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저러는 거다라는 인식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쁘게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날 너무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막 입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꼭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런 식의 인식이 있어서 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좀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저희 동네에 조합원 한 분은 유치원에서 일하시는데 그러면 다 요즘 CCTV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무릎이 약간 올라가는 짧은 옷을 입고 출근을 했는데 그 CCTV를 매일 원장님이 보고 계세요. 출근을 안 하셔도 맨날 보고 계신대요. 근데 그걸 보고 계시다가 누구 선생님 오늘 너무 옷이 짧다고 전화가 와서 앞치마를 하라.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앞치마를 하고 다녔대요. 근데 사실 그걸 보는 거는 동료 교사나
아이들이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은 계속 궁금한 거지. 이 선생님이 왜 오늘 앞치마를 하셨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왜 앞치마 했냐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근데 뭐 사장님이 시켰어라고 할 수 없고. 참 별일이 다 있다. 아니 CCTV로 일단 복장 검사를 한다는 것부터가 좀 그쵸. 충격적이고 그리고 앞치마를 아이들이 보면 너무 선정적인 거. 왜죠? 왜 앞치마를 하는 거지? 어린이집이잖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네요. 모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이 규정을 만든 거예요. 치마만 입고 와서 여성분들. 그래가지고 여성분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거를 이제 그 노동조합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역 노동청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바꿔낸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게 언제적 일인 거죠? 예전? 저도 이제 그 강연을 통해서 들었는데 예. 뭐 영화관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있지 않아요? 맞아요. 화장하고 머리 묶고. 좀 빨간 립스틱 발라야 되고 여자는. 어쨌든 이제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이제 이것을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찾다 보면 그런 해결책 나올 수 있다. 예.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예. 노조가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요? 그런 순간이네요.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치마만 입으라고 했을 때 왠지 거기 제가 있었으면 사람들이랑 같이 바지 파업? 치마 파업? 이런 거 했었을 것 같아. 오늘 다 바지 입고 출근하자 바지 투쟁. 이러면서 바지 투쟁 이런 거. 좋네요. 진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가와 회식. 회식 이거 빼놓을 수 없죠. 도비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사무실의 막내인 여성이 다과 담당인 것. 손님이 왔을 때 차와 다과 등을 준비해야 하는 것과 별도로 이 사장님의 식후차와 세실경 정도의 다과를 매번 준비해야 했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세시경 뭐 약 먹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시간 맞춰서 간식을 드셔? 진짜 특이하신 분이네. 이분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하시는 분. 건강하시겠어요. 무슨 사연일까요? 그냥 이게 있는 그대로의 전부예요. 진짜로. 근데 사실 막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면 다과를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막내가 이제 차를 준비하거나 이러는 거는 제가 뭐 한 200번 양보해서 뭐 여성이라는 거를 뗀다고 해서 그러면 그냥 그래 뭐 어떻게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사장님은 식후에 메밀차를 항상 드셔야 돼요. 도깨비입니까? 메밀. 예. 도깨비. 예, 굉장히 네, 네, 진짜. 전생에 의심되는. 근데 진짜 메밀차를 항상 그래서 밥을 먹고 오면 메밀차를 우려놓는 게 제 업무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메밀차. 한 3시에서 4시 되는 그 사이에 제가 그걸 까먹으면 다른 부장님이 저를 부르셔서 오늘 간식은 이렇게 드리면 좋을 것 같아.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넌지시 우회적으로다가. 그 간식이 항상 있는데 이제 또 이 사장님은 되게 높으신 분이잖아요. 손에 뭐가 묻으면 안 돼요. 와. 그래서 빵을 항상 한 입 크기로 잘라야 되고 떡도 한 입 크기로 대박이다. 잘라서 접시에 이렇게 안 이쁜 거 안 좋아하셔가지고 색깔별 또 플레이팅까지. 플레이팅. 뭐지? 전문 예. 용어로. 그래서 감과 막 하여튼 그런 과일도 그 기준이 있고 그래서 그냥 그게 일상적인 업무였던 적이 있는데 사실 근데 이게 여기가 좀 과하긴 했던 것 같은데 대부분의 여자이고 어린 직원들은 다과를 의대 첫 준비해야 신부름이 되는 들어가죠. 게 예.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저 공기업 포커페이스님도. 네, 공기업 일 다닐 때 저랑 분명히 비슷하게 들어온 인턴 사원 남자가 있었거든요. 걔는 안 해. 저만 해요. 저만 눈치 보고 손님 오면 차를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름을 불러. 저기요. 예. 이러면서 나는 그때 너무 답답했던 게 무슨 차를 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커피를 줘야 되나 차를 줘야 되나 물어볼 수도 없고. 저도 그래요. 모 회관에서 일했었는데 관장님이 손님 오면은 꼭 저보다 선배인데 저 안 시키고 여성 그 직원분한테 인터폰을 전해가지고 차하고 과자 좀 가지고 올라오라고. 관장실도 4층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러니까 예 제가 일을 안 했네요 그때. 남자여서 안 하신 거. 그런 것 같아요. 안 시켜서 안 하신 거지 안 시켜서. 안 시켰는데 남자라서 안 시켰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여자여서 저를 시켰었나 봐요. 그때는 시키니까 해야 되나 보다. 맞아. 그러니까 의뢰 그랬었는데 지금 나오고 보니까 지금 화가 나. 남자인 직원분들은 해야겠다는 인식이 많지 않으시지 않나? 맞아요. 이런 맞아요. 식으로 직접적으로 시키지 않는 한 그죠. 안 이게 하죠. 제가 그게- 해야겠다는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엄청 저는 그랬네. 되게 눈치 보이고 뭐 손님 오시면 막 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뭐 먹고 싶은지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팀에 같이 직원들이 간식 먹을 때 그렇게 너무 싫었어요. 간식 먹을 때 맛있어서 좋았는데 그 치워야. 접시 챙기고 막 이렇게 사람들 나눠줘야 되고 또 치워야 되고 그 왜 눈치 보면서 왜 내가 했을까 맞아, 맞아. 지금 생각하니까 화가 나네. 그러네요. 제가 왜 안 했을까 싶네요. 과일을 왜 내가 깎아야 됐을까? 집에서도 안 깎아 먹는데 내가 내가 왜 그 수박을 한 입 크기로 잘라야 됐을까? 그거 그냥 퍼먹으면 되는데 그걸 왜 잘라 먹었을까? 저는 또 회식에 그런 것도 있어요. 회식 자리에 가면은 특히 여성 직원분들은 남성 부장님이 계시다 그러면 옆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그러고 술 따라주면 다 마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저는 그 일자리 센터에서 일할 때 저 또 센터장님이 여성분이셨는데 외부 업체들이 다 이렇게 남자 사장님들이 많았는데 이제 연대해야 되니까 그렇게 같이 회식을 했어요. 너무 싫은데 그러면 항상 이렇게 노래방을 가셔가지고 저 노래방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때는 노래방 너무 싫었어요. 가서 탬버린 치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아이고. 탬버린 되게 집어 던져버리고 싶었는데 그러진 못하고 그런 걸 왜 내가 해야 되지 이렇게 사업장을 나와서까지 이런 일을 왜 계속 해야 되지라는 그 화는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회식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인데 거기서도 그 가면을 쓰고 그 상사를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게 네,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회식에서 뭐 잘한다고 아까 뭐 춤추면 팀장 승진시켜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있긴 했었지만 회식에서 분위기 잘 띄운다고 무슨 나한테 연봉을 더 올려준다거나 맞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상한 거. 저 개인적으로 술을 되게 좋아하고 잘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회식 가면 예쁨을 받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 회식도 많이 하는데 사장님이 꼭 테이블마당 소주 한 병씩을 시키고 그걸 다 없애야 오후 업무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김이 항상 야 못 먹겠으면 지영이 줘. 막 지영이? 못 먹겠 다시. 예, 다시. 저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저를 추켜 세우는 사장님이셨는데 이제 어느 날 워크숍을 잡았어요. 1박 2일로 가는 그냥 말이 워크숍이지 그냥 단합대회 같은 술 먹고 이런 자리인데 근데 꼭 워크숍을 주말을 끼워서 가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도 회식을 하다가 뭐 몇 월 며칠에 워크숍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주말 일정을 전 직원이 다 맞추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다 누군 못 가요 하다가 뭐 어떤 하루 나왔는데 그래서 왜 못 가 이렇게 해가지고 평일에 가셔야죠. 그 워크숍도 업무 연장 아닙니까 사장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야 너는 술 좋아하고 가서 놀면 되는데 그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야. 네? 같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런. 아니 이름부터 워크숍 일인데 몇 개 하시다. 워크 일하러 간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존재하는 게 일인데 왜 그럴까? 그래서 그거 다 누가 치우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그때 이렇게 직급이 있는 상태긴 했거든요. 왜 밑에 애들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되게 마초적인 문화. 워크숍 얘기 들으니까 예전에 워크숍이 생각나고 너무 괴롭네요. 우리도 워크숍을 주말에만 갔어요. 왜냐면 평일에는 일을 계속해야 되니까 맞아요. 평일에 업무 마치고 그날 저녁에 출발해서 토요일까지 하는 저희도 워크숍. 그랬어요. 그리고 돈 아낀다고 가서 밥을 해먹는 거야. 그럼 또 그 일은 내가 다 해야 돼.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도대체 누굴 위한 워크숍? 그러니까요. 화가 많이 났는데 다음 그럼 우리 일상화된 차별을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또 술 이야기의 연장인데 네. 제 술을 좋아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어가지고 장례식장을 갔다 왔다고 그날도 되게 후줄근하게 출근한 거예요. 그래서 왜 또 술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어김없이 해가지고 장례식장 갔다 와서 밤새고 출근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장님 여자애들은 그런 데 가서 술 먹고 밤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굴이 썩었죠. 그러니까 그 뒤에서야 뭐 친한 친구 뭐 부모님이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되게 너무 일상적인 일이어가지고 당연히 여자니까 밖에서 외박하면 안 된다. 예. 방은 2개 잡고 버니님 이런 여성이 일할 때 그 전문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도서관에서 일하다 보면 종종 일하는 일을 부를 때 언니 네. 혹은 이모 이렇게 등을 부를 때가 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줌마.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어린이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이제 아주머니들이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언니 저 이 책 좀 찾아주세요. 이런 이게 이제 되게 입에 배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그 사서로서의 그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호칭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저한테는 관장님인데 그 이용자한테는 그냥 아줌마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관장님이라고 부르고 제 상사고 막 그래도 그런 게 있는데 그냥 뭐 아줌마한테 뭐 이 책 좀 찾아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저는 예전에 그 대학 다닐 때 학부생일 때 들은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저희 여자 교수님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정보학에서 완전 나름 이렇게 되게 돼간 거예요. 그러면 엄청 얼리어답터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기기가 나오면 막 이렇게 먼저 써보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네. 그 정보학이라는 그 분야가. 근데 여자분이시고 나이가 드신 분이신 거예요. 근데 그때 아이폰이 이제 막 이렇게 새로 이제 유입되는 시기였는데 이제 아이폰을 이제 써야 되잖아요. 새로 나왔으니까. 근데 핸드폰 파시는 분들이 할머니 그런 거 못 쓰신다고. 교수님한테. 그래서 교수님이 너무 충격받으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근데 사실 저는 남자 교수님이 그렇게 번듯하게 갔어도 그렇게 못 쓰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필요해서 내 업무에 필요하고 내 학문에 필요해서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좀 나이가 든 여자니까 그런 거 쓰시지 마시고 휴대폰 이런 거 쓰시라고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진짜 일상적인 거구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여자 나이 든 여자 특히나 뭐 어린 여자는 뭐 어린 여자여서 그렇지만 나이 든 여자가 좀 고도화된 그런 기술이나 이런 거에 접하는 거를 되게 상상을 잘 못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그냥 좀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에피소드였어요. 도비님은 뭐 읽어주실까요? 네. 여자에게만 적용되는 나이 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26살 때 파리바게트 판매 직원 CGV 미소식이 지원하는데 여자는 26세 미만이어야만 한다는 나이 기준, 26세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인지, 왜 여자만 나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제보도 있었네요. 네, 제가 제보한 건데 제가 26세일 때였어요. 그래서 눈에 더 잘 들어왔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파리바게트 빵 파는 일인데 27세면 안 되고 28세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물론 나 26세에서 지원할 수 있겠다 이런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하고 지원했었는데 일터에 나가고 나서 보니까 아니 매니저님은 30을 향해 가고 있는 나이대인데 왜 판매 직원은 이렇게 26세로 했었던 거지? 뭐 그런 의문점을 가진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CGV에도 26세 미만 여성이어가지고 제가 또 26세 딱 걸쳐서 면접을 봤잖아요. 근데 외모도 제가 별로였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앞에 세우는 사람 포스기 있는 손님 응대하는 데 말고 정산소에 처박아놨어요. 됐는데 출근을 정산소에서 해야 되는 거야. 혼자서 일하는. 그래서 약간 왜 나 여기에 갖다 놨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나 분명히 저거를 지원했는데 왜 나 이렇게 내가 계산을 잘할 것처럼 보였나? 막 이런 합리화를 하면서 티켓팅하는 걸로 채용이 됐는데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면접을 했는데. 보고 나서는 정산소로 온 거예요. 배치가. 그래서 뭐지? 나이와 플러스 외모인가? 막 이러면서 그래서 빨리 그만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되게 많아요. 보면 나이 제한 이런 거는 예 알바 천국 이런 데 가면 나이 이런 거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CGV랑 파리바게트랑 해봤는데 나이는 안 적혀 있어. 무관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 뽑을 때 기준은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 여전히. 맞아. 이것도 저희 동네 조합원 얘기인데 그분의 나이가 좀
지금 30대 중후반인 분인데 이제 편의점에서 일을 하려고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 결혼을 했느냐 그 나이 동안 뭐 근데 결혼하셨었거든요. 또 결혼했다고 했어요 하니까 근데 결혼했는데 남편이 수입이 뭐 어떻길래 이런 일을 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온갖 것들을 다 물어보고 그 채용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젊은 사장님이 면접을 봤는데 갑자기 그 사장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자기 그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는 이런 사람 뽑은 적이 없다고 어머. 다시 채용을 물은 거예요. 그래서 출근을 못하게 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물은 거예요? 그 그걸 어머니 마음에 안 들어서? 모르겠어요. 그런가 봐요. 되게 어이가 없네요, 진짜. 그래서 그냥 나이가 많은 게 흠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그냥 추측만 했었는데. 아, 여잔데 나이가 많아서. 네. 여잔 나이를 안 먹나요? 왜? 어떻게 나이를 먹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근데 이거 진짜 나이는 근데 진짜 특히 이상. 여성들은 더 나이에 대한 기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잣대가. 어쩔 때는 이 나이 때여야 되고 이 나이 때 해야 되고 뭐 이런. 네. 네. 이렇게 좀 수다를 네.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까 하는데요. 네. 뭔가 이 키워드들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어느 곳에서도 속 시원히 얘기하지 못했었던 이야기들을 오늘 좀 저는 잘 풀어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더 풀어내야 되는 게 있으시면 지금 마지막 기회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아니요, 충분히. 충분히? 네, 저는. 그러면 청년 여성 노동자로 살아남기 주제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 오늘 어떠셨는지 좀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여성 노동자로서 딱 이것만 두고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해본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좀 신선하기도 했고 왜냐면 여성끼리는 그냥 다 비슷하게 알고 있으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없고 그냥 몇 마디 하면 다 맞아 그냥 화가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또 남성이랑은 대화가 진전이 안 되고 말이 안 통하니까 이런 게 되게 있었는데 그래도 좀 많은 조합원들이 들으시고 같이 좀 공감도 하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지점을 생각해볼 수 있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가지고 좀 길게 얘기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생소하고, 그러니까 되게 뒤에서만 얘기하던 걸 앞에서 얘기하는 느낌도 좀 들었고,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사실 에피소드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이게 엄청 일상에 침투되어 있어서 인식을 잘 못했었구나. 실제로 말로 풀어서 보면 더 이상한 일들인데 여자들이 진짜 좀 많이 참으면서 일을 해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오늘 9회에서 깍두기 역할을 하셨던 우리 DJ 싸아님은 어떠셨는지? 항상 이런 주제들 이야기하는 게 항상 어렵고요. 어렵지만 나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겠다.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나부터 실천해 나가자. 이런 생각이 다시 드네요. 네. 감사하고요. 저희 공식 질문이 있어요. 이거 공식 질문 꼭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도비님과 버니님께 나에게 청년 유니온이란 저 8회에서 했으니까 8회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버니님만? 아, 저에게 청년 유니온이요? 네. 이제 좀 친해지려고 하는 친구 같달까? 아직 엄청 친해지지는 못했는데 좀 멀리서 지켜보다가 이제 좀 슬슬 친해지려고 하는 친구 같은 느낌이에요. 네.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또 9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시 일터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여성 노동자로 잘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